반갑습니다. 예. 예. 어려웠어요? 한번 풀어보죠. 예. 뭐, 늦게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난 처음이었는데, 버스가, 뒷차가 더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차가 안 와. 안 와서 막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연락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뒷차가 먼저 와서, 내 손님 태우고 가야지. 하고, 뒷차가 먼저 와서 태우고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갔네. 그래서 오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이 늦는 거 아닌가. 큰일 날 뻔했어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법령상 지번 부여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지번 부여하면 우리 4가지 지번 부여 방법 있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가지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합니다. 지번은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는데 최근 5년간을 안 나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다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죠. 그래서 언제나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신규 등록 할 때는 원칙 어떻게 하더라? 인접지 본부 그대로 외우는 거다. 그죠? 인접지 본번에다가 뭐만 붙인다? 부번만. 그래서 100번지 옆에 새로 생기면 100의 1, 500번지 옆에 새로 생기면 500의 1 함으로써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번 붙이지 않고 해당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다음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었죠? 3가지. 여인멀리 그랬습니다. 여인멀리. 여러 필지, 인접한 필지, 멀리 있는 필지. 그죠? 자, 인접 어디에 인접했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토지를 분할합니다. 토지 분할할 때는 원칙적으로, 자, 분할 후 토지가 1개 나머지 여러 개로 나눠지니까 일단 이렇게 나눠서 1개는 무조건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데 어떤 부번?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 토지가 합병이 될 때는 여러 필지가 합쳐지니까 여러 개 지분 중 하나만 남으면 되죠. 그때 남는 지분은 원칙적으로 선순위가 남는데 깔끔하게 본번으로 된 지분이 있다면 본번 중 선순위를 하고, 본번으로 된 게 없다면 부번 붙어 있더라도 선순위를 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분할과 합병의 경우는 똑같이 예외로서 뭐가 등장하느냐? 주거나 사무실 있다 하고 나요. 주사 있다. 자, 주거 사무실 있다 나오면 분당 병신. 분할은 당연히 부여해주고, 합병은 뭐 해야? 신청해야 부여해준다. 그죠? 그래서 분당 병신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나오는 거 뭐 몰라도 뭐가 뭐 당연이고 뭐가 신청해야지 뭐 상관없이 나오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적 확정 청량. 지적 확정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 실시한 곳에서 하는 청량이죠.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된 지역. 이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자, 원래 있던 그 지역 내 토지들의 지분 가운데 본번만으로 새로 부여하게 됩니다. 본번만 사용해서 원래 있던 지분 중에. 그죠? 근데 본번 중에서도 제외 안 쓰는 본번이 2개가 있었어요. 자, 이 사업지역의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것, 동일한 본번 같은 거 안 쓰고, 그 다음에 그 사업지역의 경계에 걸친, 그죠? 그 지분도 안 씁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거 안 쓰고 저거 안 쓰고 다 안 쓰다가 지분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부족하면 2가지 방법. 하나는 여기 나오는 최종번번 요래 해줘도 되고, 최종번번은 예외에서만 2번 나온다 그랬죠. 해당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다음 본번으로 모자라는 지분 몇 고르면 돼요. 또는 그냥 영어로 블럭식으로, 블럭식 또는 블록식. 그죠? 우리말로 하면 단지식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방법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이 4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방법은 이 4가지 경우가 아니면서 지분 부여해야 되는 경우. 또 4가지가 있죠? 지행축도 하면서 우리 배운 거. 자, 지번을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부여 새로 할 때, 축척을 변경해서 지번 부여할 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준공전 끝나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준공되기 전에도 미리 지분 부여할 수 있더라. 그죠? 그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들어갈 상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분할 넣으면, 자, 분할하면 원칙 한 필지 그리고 나머지 필지 나누더라.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해주고 분할 전 지번 그대로 해주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을 써주고 그 본번의 최종 부분 그죠? 다음 부분의 부분 최종 부부 하고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대로 해서 나오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분할 전 지번. 왜요? 놀래라.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그대로 나오면서 요렇게 박스에 괄호 넣기로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분할 전 지번,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2번 가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된 지역의 토지 면적을 측정한 결과 하고 났어요. 자, 토지 면적을 측정할 때 우리나라는 실제 토지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이나 좌표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그죠? 그러면 그 정밀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더라.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 가장 정밀합니다. 여기에도 도면은 있죠. 여기 있는 도면이 원칙 500분의 1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정밀한 축척 600분의 1. 여기 등록된 토지는 등록 단위가 0.1제곱미터 단위다 그죠? 그러나 기타 나머지 1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까지 1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까지 이 축척의 지적도 등록된 지역은 1제곱미터 또는 3000, 6000분의 1 임야도 등록된 토지도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면 되죠. 자, 그래서 0.1, 1인데 0.1보다 더 작은 숫자가 1보다 더 적은 숫자가 오면 그때는 5를 중심으로 해서 뒷 숫자가 5보다 크면 올리고 5 미만이면 버리고 5이면 5, 4, 5입 5, 4, 5입 원칙은 5 앞자리 숫자 가지고 결정한다. 앞자리 숫자가 0 짝수면 5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홀수일 때만 올리면 된다 그죠? 그러면 자 758.650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 좌표 등록부 비치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등록되는 단위는 0.1 단위니까 여기까지만 등록되죠. 그리고 뒤에 나온 숫자가 50은 5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이 0.05가 돼버리더라. 0.05 요거하고 똑같은 0.05 비교를 하는 거죠. 자 해서 마지막 숫자가 5로 끝났으므로 5, 4, 5, 2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죠? 그러면 앞 숫자가 짝수이면 5를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죠? 만약 홀수였으면 5를 어떻게 한다? 올린다. 그래서 5로 끝난 숫자는 그걸 처리할 때 앞 숫자를 무조건 짝수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758.6제곱마다 1번이 되면 되죠. 그렇게 됩니다. 758.05 758.05 0도 짝수예요. 0도 0, 2, 4, 6 이렇게 가니까 원래 0 또는 짝수일 때 이런 나와요. 0 또는 짝수면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해서 이렇게 1번이 되더라. 자 3번 지목 결정 연결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그 지목으로 하지만 접속되어 있더라도 그 지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게 세 가지 있다 그죠? 그것이 1번, 2번, 3번 과, 목, 묘 4개 있는 주거용, 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별도로 대로해라. 그죠? 그 1, 2, 3번은 그거 외우시라고 된 거야. 해가지고 과, 목, 묘 4개 있는 주거용, 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대다. 그 다음 4번 자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했는데 차가 다니면 도로 맞죠? 자 중요한 것은 보행하고 나온 거.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도 지목은 도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와 설비를 갖추고 이용되는 토지는 다 도로로 합니다. 맞죠? 자 5번이 틀렸는데 자 일반 공용의 위락 위양 저가반 시설물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이렇게 나왔는데 웅얼웅얼하는 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 답을 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죠? 앞에 나오는 수식어를 바꾼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수영장, 유선장 하는 것은 이거는 공원이 아니고 노는 곳이다. 그죠? 유원지. 그래서 5번이 정답. 그죠? 5번이 정답. 한 20년 전의 문제들 보면 그냥 수영장 지목이 무엇인가 이렇게만 툭 던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앞에 수식어가 빠졌다. 그냥 수영장 무조건 다 되냐? 이래가지고 이신청이 막 들어오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앞에 다 줘요. 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자, 지목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지목은 기본적으로 거의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자, 1번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 여기 공사가 준공된 토지 나오는 거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택지, 조선공사, 준공 하고 나오면 택지니까 주택이 있을 거다. 지목은 뭐다? 대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번에 법에 따라 자, 무선부지, 공장부지, 조선공사, 준공. 이 공사가 준공된 토지하고 나오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택지, 조선공사, 준공, 대, 공장부지 나오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다? 공장, 용지, 그죠? 모든 걸 다 흡수하는 대표적인 지목이 공장, 용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됐고, 그래서 2번이 옳은 거죠. 2번이 옳은 거예요. 자, 3번 산림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 우리 지지지 땅 끝나면 다 임야 그랬죠. 임야로 하고 맞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래 땅, 습지, 황무지, 지지지 땅 역시 지목은 임야로 합니다. 임야로 해요. 4번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이렇게 시외곽에 저 산 위에 있는 외딴 곳에 있는 요런 숨어 있는 요런 부지들은 다 잡종스럽다, 그죠? 지목은 잡종지로 합니다. 잡종지. 5번 묘지의 관리를 위한 또 나왔다. 과목묘 안 건축물 부지는 대다. 그죠? 묘지 아니다. 대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렸죠. 2번만 맞더라. 자, 4번까지는 틀릴 게 없다, 그죠? 자, 5번.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상, 참, 빵 주신 거 잘 먹었어요, 그죠? 빵 주신 거. 맛있는 빵 누가 가져오셨죠?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 못한 남자분이. 아유, 그거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남자분들 이거 들고 다니기 쉽지 않거든. 그죠? 잘하시니까. 예.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그래도 아침에 주스 만든 걸 깜빡해가지고, 원래 주스 한 잔에 삶은 달걀 2개, 그게 아침 식사거리인데, 아침에 주스가 없어서 삶은 달걀 3개만 먹고 나와서, 좀 이상하다. 자, 5번.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저거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지적 공부는 7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 공부가 아니면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장부가 2가지. 그것이 지상경계점 등록부하고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들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지금 우리 지적법에 들어온 지가 약 12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문제 나온 거 보면 3년 분석하면 3년 중에 2번은 이게 나오든 지상경계점 등록부 아니면 종합공부가 나오든 3년 나오면 2번은 등장하는 장부들이에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서 외워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 자, 등록사항 7개. 그죠? 등록사항 7개. 자, 소재와 지번,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위 좌표. 그죠? 사위 좌표. 모두 6개. 플러스 사위 찾아 좌표 찍어가도 이미 토끼고 공실만 남았더라. 공실 지목. 그리고 외우라 그랬죠? 이게 답니다. 그러면 등록상 아닌 것은 한번 차례대로 찾아보면 되죠. 소재 지번 있냐? 없네. 실제로 소재 지번도 몇 번 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부터 찾아본다. 여기 있네. 경계점 사진 파일. 그 다음에 위치 설명도 찾아본다. 위치 없네. 좌표. 경계점의 좌표 있네. 근데 좌표는 모든 토지에 있다. 일부 토지에만 있다. 일부 토지에만 있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라고 법이 딱 규정하고 있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종류와 경계점의 위치. 마지막 공실 지목, 공부상 지목, 실제 이용 지목. 그러니까 1번이 아니죠. 1번이 아니에요. 자,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분도 좀 있습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굉장히 이름이 다른 것 같은데 유사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헷갈리는 분이 자꾸 있어요,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왜 이거 헷갈리냐? 6글자 중에, 8글자 중에 6글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6글자 중에 6글자가. 등록부 있죠? 경계점 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지상이냐 좌표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내면 굉장히 이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와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하는 장부 이름은 무엇인가?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3번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도 냅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내요. 그래서 이름들 정확히 보시고 구분 잘 하면 됩니다. 그죠? 한 번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 안 헷갈리면 한 번도 안 헷갈리는데 한 번 헷갈렸던 분들은 계속 헷갈려요. 그게 참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자,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6번 지적공부와 그 등록사항에 관한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죠? 무조건 나온다. 우리는 거꾸로 외우죠? 거꾸로 외웁니다. 소재 지번과 장번호, 페이지는 어디 가나 다 있다. 다만 장번호는 다 페이지인데 장번호라고 쓰는데 도면만큼은 장번호라고 한다. 도면번호라고 한다. 도면번호라고 한다. 그죠?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외우시고 거기에 도장할 때 장, 면장할 때 장은 다 4개의 대장 중에 2개 대장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 다음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다. 기억나시죠?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3가지. 그것이 대지권 하면 아파트 떠올라야 되죠? 아파트 이름, 건물의 명칭,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내가 사는 동호수, 내가 사는 집을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죠.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부릅니다. 건물 표시. 그것이 내가 사는 몇 동 몇 호라고 하는 동호수를 얘기하는 거야. 건물 명칭과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은 몇 평을 차고 있든지 간에 땅은 몇 평 정도가 내 거냐. 그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르죠. 대지권 비율. 요 3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존재하는 등록사항입니다. 그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소유자가 등록되는 장부가 4가지밖에 없어요. 지적공부 7종 중에 소유자 등록되는 건 몇 개?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소유자가 몇 명만? 1명만 등록됩니다. 여러 명이더라도 1명만 등록해요. 그러면 여러 명 소유자에 대해서 여러 명을 모두 기재하는 게 공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이죠. 그래서 공대에만 뭐가 있다? 지분이 있다. 여러 명이 등록되니까 지분을 기재해요. 그러면 여러 명이더라도 소유자를 1명만 등록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그리고 공대에만 도면번호가 없다. 그죠? 공대에만 도번 없다. 자, 우리 번호가 장번호는 어디 가나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 번호 등장하는 게 도면번호와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이 전산화된 컴퓨터가 토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만든 번호라고 그랬죠? 19자리 숫자로 된 번호입니다. 이 고유번호는 19자리나 되기 때문에 7종의 지적공부 가운데 딱 2종 어디에만 없다. 도면,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만 없다. 그죠? 그래서 도면번호는 공대에만 없고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외우시라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도면에만 있는 게 대표적으로 도면에 색인도, 십자형 박스 있죠? 색인도. 이거하고 위치, 수치, 치치치 하는 거 다 도면에만 있다. 그죠? 자, 그 정도 머릿속에 두시고. 자, 자꾸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꾸 외워야 돼요. 자꾸 해서 외우고 나중에 나왔을 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바로 다다다닥 불고 나와버려야지. 그죠? 자, 틀린 거 찾으세요. 기억, 공유지, 연명부 나왔습니다. 자, 소유자가 등록되는 4가지 대장에는 똑같은 사항이 똑같이 2개가 등록됩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면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 2가지. 이름, 주소, 주민번호,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모든 대장 4가지에 공통 등록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에도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및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것은 지금 나오는 요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통등록이에요. 공통등록. 다만 공대에만 별도로 소유권의 지분이 별도로 등록될 뿐이죠. 그래요. 자, 대지권 등록부 가봅니다. 아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 있다. 그 다음 소유권의 지분, 공대에만 지분이 있으니까 있다. 그 다음에 도면번호. 자, 도면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공대에만 도번 없다. 맞죠? 도면번호는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자, 이거 토지대장 봅니다. 소재집은 어디 가나 다 있으므로 있다. 그리고 토지의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는 어디에만 없다. 도면에만 없으므로 토지대장이 있다. 축척은 축도장이므로 있다. 리얼 지적도 가봅니다. 자, 지적도든 임야도든 색인도는 다 있다. 집장 박스. 그 다음 지목은 목도장이니까 도면에도 있다. 다만 도면의 지목은 정식 명칭이다 아니고 부호다. 부호. 글자 한 글자만 기재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수치 요거 다 등록되더라. 위치 수치. 자, 여기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도면에 등록하려면 그 위치를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건축물의 위치 현황을 재기 위한 측량. 이름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더라? 지적 현황 측량. 현경이는 안면적 안 검사할 때 그 측량이에요.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현경이는 면적 재지 않는다. 왜? 현황 측량은 건축물 위치만 재는 거지 면적 재는 것과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지적 현황 측량. 이 지적 현황 측량이 어떤 측량이냐? 이 측량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이 지적 확정 측량. 어디서 하는 측량이냐? 도시개발사업도 실시된 곳에서. 그 측량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경계복원 측량은 어떤 측량이냐? 도면에 있는 법적인 경계점의 위치를 실제 토지 위에 복원해주는 측량이다. 그거 나왔죠?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측량이 뭐냐? 그 정도 나왔는데, 지적 현황 측량이 무슨 측량이냐? 요것은 한 3번, 4번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측량들은 의미를 묻는 게 한 번 묻고 거의 끝나버린다. 그러나 지적 현황 측량만 여러 번 반복해서 물었어요. 내니까 많이 틀리더라. 맛을 좀 봤다 이 말이죠. 재미 봤다 이 말. 재미 봤다. 자, 지금도 딱 하니까 벌써 여러분이 반응이 싸늘하잖아. 그죠? 요거. 그래서 적어도 재미를 봤거든. 여러 번 낸 거예요. 지적 현황 측량.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거. 좌표, 부호 및 부호도 요거는 좌표 등록부에만 있는 등록사항이에요. 그러면 틀린 것은 니은 하나뿐이다. 그죠? 니은 하나.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색깔 빨간 거 할 거 그랬나? 자, 7번. 아니, 맞추고 해가 반짝 뜨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했는데 좀 안 좋나? 자, 7번. 자, 지적공부의 보관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세요. 했습니다. 이 지적공부 보관 공개 나오면 조금,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나오면 문장도 좀 길게 나오고, 조금 헷갈립니다. 정확히 안 외우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자, 잠깐 요거 비교해 봅니다. 자, 종이로 된 장부, 그게 지적공부죠. 지적공부. 그리고 전산화된 장부는 우리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부른다. 자, 지적공부는 누가 보관하느냐? 소관청이 보관합니다. 소관청이. 그런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보관자가 소관청이 아니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관합니다. 보관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보관 장소도 지적공부 종이로 된 것은 청사, 시군구 청사 내에 있는 지적서고라고 하는 곳에 보관하죠.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서고, 창고에 있는 게 아니고 지적정보관리청에 뭐 그런 데 있는데 이름은 대충 알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관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원본만 있고 복제본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본을 엄중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원칙. 보관장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안에서만 뺑뺑 돌려라. 그러나 예외 딱 2가지 있다. 첫 번째,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겠죠. 들고 튀어나가나. 두 번째, 또는 천재지변 없더라도 상급기관 승인. 누구 승인? 시대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 예외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복제하는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복제를 해버립니다. 복제를 해서 복제본을 두도록 되어 있죠. 문제는 이 복제의 책임자가 누구냐? 누가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복제. 그 다음에 이런 장부들은 당연히 공개되기 위해서 만든 장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공개 신청을 하면 되느냐? 자, 공개 신청은 종이로 된 것은 종이로 된 장부를 보관하는 그 소관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적소관청, 이렇게 해당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죠? 해당 소관청에 가라. 그러나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해당하는 자에게 갈 필요 없고 전산망이 연결만 돼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냥 소관청 하면 되는데 소관청 하지 않고 뭐라고 해놨어요? 특별자치시장 또는 일반 시군구청장, 그죠? 또는 누구에게도 가능하다. 읍면동장에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읍면동장. 지금 우리나라의 전산망은 읍면 동사무소까지 정부의 전산망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가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해당이라는 말이 없죠. 전국 어느 읍면동에 가더라도 전국에 어디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특별자치시는 세종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특자시장 시군구청장을 우리가 대략 소관청이라고 부른다. 가장 대충 소관청은 시군구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특별자치시장의 앞에 붙은 시군구청장하고 나오면 요게 조금 대충 소관청이에요. 아주 정확한 소관청이 되려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해놓고 시장의 괄호,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군수구청장, 구청장의 괄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여기까지 들어오면 아주 정확한 소관청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소관청 개념은 지금 시험에서 묻지 않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굳이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굳이 안 하고 갔어요. 대충 시군구청장 하면 소관청인데 보다 자세한 시군구청장은 특자시장 시군구청장이에요. 그죠?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토지관리 업무를 맡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특별자치장도 토지관리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된다. 그 소관청에 포함되는 거. 일반 시장처럼. 그죠? 일반 시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개 신청에서 어디 가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렇게 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이렇게 하면 참 쉬운데 이렇게 해놨는데 이때 아직까지도 지적 공부 중 지적도 임야도는 아무데나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는 뭐한다? 제외. 아직도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그 정도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틀린 거 찾아냈어요. 1번. 자, 소관청은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자 지적서고 나오니까 이건 종이로 된 지적공부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지적공부 연구보존 해놓고 괄호 정보처리 시스템은 뭐한다? 제외. 이렇게 딱 줍니다. 실제로 시험에 가도 종이로 된 것과 전산화된 것은 완전히 보관자, 보관장소, 방법, 공개 다 다르기 때문에 종이로 된 거냐 아니냐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보처리 시스템 제외. 이렇게 줘요. 그러면 정보처리 시스템 자체를 물을 때는 이번처럼 이렇게 준단 말이야.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놓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이렇게 딱 줍니다. 그래야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얘기하는구나. 자, 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복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맞죠? 맞습니다. 3번. 자, 지적공부 종이로 된 걸 보관하는 지적서고는 중요한 것이 습도 조절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구적인 방수 설비해야 되고 온도 습도 자동 조절 장치 운영해야 되고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천장은 높게 벽은 넓게 공간은 넓게 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온도 습도 자동 조절 장치 하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숫자가 20 65, 20, 65 하고 외우라고 그랬죠. 20, 65, 20, 65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5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20, 65 플러스 마이너스 5 됐습니다. 이번에 모의고사 쳤습니까? 아직 안 쳤습니까? 이번 주 칩니까? 네?
4번. 그거 미리 알았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미리 알면 안 돼요. 그죠? 미리 알면 안 돼요. 미리 알면 안 돼. 미리 알면 안 돼.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요번 문제는 저는 전혀 관여 안 했어요. 요번 문제는 전혀 관여 안 했어요. 전혀 관여 안 했어요. 8월달 문제 해설을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해설한 사람이 그 다음 해는 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혀 관여 안 했어요. 됐습니다. 자, 4번. 지적서고는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 공간 넓게 하고 천장은 높게 하고 맞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5번 지적서고의 일람도 지번색임표 지적도면 하고 나왔는데 보면 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번색임표는 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도면입니다. 자, 지번색임표는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나성동에 도면이 한 20장 있는데 그 중에 5호 도면, 5번 도면을 보고 그 5번 도면상에서 이 도면에는 몇 번지부터 몇 번지,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있습니다라고 표로 작성해 놓는 거예요. 그 지번색인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도면에 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에 원래 서류는 뭐다? 도면이다. 도면에 표가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랬어요. 다 도면이다. 도면. 이 도면을 보관할 때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즉 동리별로 도면 번호 순으로 찾기 쉬워야 되니까 하는데, 자, 보관할 때 보호대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100장 단위로 넣습니까? 각 장별로 넣습니까? 각 장별로 한 장씩 한 장씩 따로따로 보관합니다. 한 장씩 한 장씩. 100장 단위로 보관하는 것은 도면을 뺀 나머지 지적 공부들. 맞죠? 나머지 지적 공부들 카드로 옛날에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이것들이 100장 단위로 보관되는 거야. 바인더에 넣어서. 그러나 도면은 보다 엄중하게 보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씩 한 장씩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서 따로 보관합니다. 그죠? 그런 거야. 지적서고가 이렇게 굉장히 엄중하게 보관되는 이유의 99%가 도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면은 실제 토지의 크기를 수백 배, 수천 배로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선 하나의 굵기조차도 현장 가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 선 굵기만 조금 달라져도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 굵기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습도와 온도가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맞죠? 종이로 된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물기를 머금으면 번진단 말이에요. 난리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8번 가봅니다. 토지 이동.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토지 이동 나오면 기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다, 그죠? 누가 신청하느냐? 소유자가. 어디에 신청하느냐? 소관청에. 기본적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하라. 그런데 딱 하나,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90일 이내에 신청하라. 신청 의무 위반해도 아무 일은 없다. 벌칙은 없으니까. 그죠? 자, 1번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자,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가버리면서도, 그죠? 이렇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처럼 하고 있어요. 등기법과 지적법상의 신청 의무는 전부 공갈포입니다. 공시법상 신청 의무는 다 공갈포예요. 그죠? 등기법에 가면 부동산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와 멸실 등기 나오면 단주 대신, 기억하라고 그랬죠? 거기 신청 의무 1개월 있어요. 지적법은 60일 또는 90일, 등기법은 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그죠? 벌칙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관청에 내야 될 서류가 있어요. 토지 이동 신청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 서류를 누가 보관하느냐?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서 그 소관청에 다시 내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률로 정해놨어요. 이때는 그 소관청이, 보관하는 그 소관청이 서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만 하고, 확인하고 서류가 존재한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돼. 제출한 걸로 가름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좋은 규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소관청이 보관하는 걸 시도지사가 확인해 줄 이유는 없죠. 소관청이 확인하면 되죠. 이거 실제로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틀렸어요. 항상 사람 그리고 숫자 그리고 앞뒤 위치 이런 것들 중요하게 하시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라는 이 법규정은 신규 등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등록 전환도 나오고 분할도 나오고 지목 변경도 나오고 등록상 정정도 나오고 모두 5군데서 나오는데 그 5군데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토지 이동할 때 요런 좋은 규정 나오면 아 맞지 하고 끄덕거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 등록할 때 자, 신규 등록은 선등록 후등기 원칙에 따라서 아직 등기부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 신규 등록한 소관청은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원래 대장의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 등기부 존재한다 안 한다. 등기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유자는 어쩔 수 없이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다. 그죠? 그게 두 가지가 신규 등록 많이 가지는 특징이다. 자, 신규 등록 많이 가지는 특징 두 가지. 다시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한다.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다. 참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죠? 4번 임야대장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의 오차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 우리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됐던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토지가 개발되면서 옮기는 거죠. 자, 그러면 면적은 옛날에는 임야도에서 측정한 정밀도 떨어지는 면적이었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다 정밀한 지적도로 옮겨왔으므로 면적을 새로 재줘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을 새로 쟀는데 옛날과 달라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처리 절차가 시험에 조금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임야대장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의 오차가 생겼는데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 너무 많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또는 허용 범위 이내 사소하게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두 가지 모두 결론은 똑같다. 새로운 면적으로 간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된 면적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그것만 다르다고 그랬죠. 허용 범위 이내 사소한 오차일 때는 과거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과거는 묻지 않고 그냥 놔두고 등록 전환될 면적 새 면적으로 가면 되죠. 그러나 허용 범위 초과해서 너무 많이 다를 때는 놔두고 간다. 샥 고쳐놓고 간다. 샥 고쳐놓고 간다. 그래서 옛날에 임야대장의 면적, 옛날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지가 알아서 샥 고쳐버린다. 직권 정정. 그죠? 신청도 받지 아니한다. 지가 알아서 샥 고친다. 그렇게 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4번도 맞다. 자, 5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관련해서 사유 발생일 60일 이내 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죠? 됐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축적 변경 옳은 거 찾으세요.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자, 축적 변경하면 가장 중요한 거 숫자부터 한번 보죠. 자, 축적 변경하면 처음에 축적 변경 시행 공고 나오면서 20, 30 한다. 그죠? 20, 30,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합니다. 30일 이내는 뭐예요? 공고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내 토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계점에 말뚝 표지 설치해야 된다. 그죠? 경계점 표지 설치. 요것이 30일이네요. 그리고 쭉 가서 면적의 정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토지 가격까지 조사한 다음 이제 면적의 정감에 대해서 돈으로 청산합니다. 라고 청산금 공고가 나오죠. 이 두 번째 청산금 공고 나올 때는 15, 20 요래 나온다. 15일 이상 공고하고 그날부터 20일 이내. 자, 공고를 해도 우리는 공고문을 안 보고 다니더라. 그래서 시다발이 소관청이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돈 내고 당신은 돈 받아가라. 내가 이 짓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납부고지 수령 통지하는 거예요. 그죠? 20, 30.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 있을 때 이의 제기는 어디 하느냐. 이의 제기는 1월 내 누구 멱살 잡고 시다발이 소관청 멱살 잡고 하라.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심의 의결 결정해 주는 것은 별도로 위원회가 한다. 그죠? 그래서 위원회가 다시 1월 내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돈을 내고 받는 납부와 수령은 둘 다 6개월. 납부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수령은 수령 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그죠? 한 날부터 6개월. 이렇게 됩니다. 한 날부터 6개월. 자, 그래서 요 8개, 20, 30, 15, 20, 1월, 1월, 6월, 6월, 20, 30, 15, 20, 1월, 1월, 6월, 6월.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시행공고 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3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동결승, 동의, 의결, 승인, 동결승. 동의는 누가 해줘야 돼? 토지 면적의 증감을 감내해야 되는 소유자들이 동의해줘야 돼. 동의할 때는 몇 분의 몇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 멱살 잡아라? 시다발이 멱살 잡아라. 소관청 멱살 잡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죠? 2번. 이의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맞습니다. 다시 1개월 이내에 해서 지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그 인용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시다발이 뛰어다니면서 통지해주면 되겠죠. 힘든 건 다 누가 한다? 시다발이 한다. 앉아서 손드는 것은 위원회가 하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3번. 축척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틀렸어요.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해서 우리 지적법에서 분수가 축척 변경에서 분수가 2번 나와요. 둘 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2분 나와요. 그죠? 2분 나옵니다. 자, 축척 변경에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하는 것은 축척 변경에 대한 동의할 때.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이 들어오는 것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소유자가 나오면서 하나는 3분의 2, 하나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위원은 절반 이상을 소유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 그러나 축척변경에 대한 동의는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의는 3분의 2 해서 동삼이. 그죠? 동삼이. 옆집에, 옆 마을에 사는 총각 동삼이. 이름 딱 보니까 평생 홀로 살 이름이다. 그죠? 동삼이. 그죠? 동삼이. 이름이 좀 나오죠? 동삼이. 그죠? 동삼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어. 쌍철이에요. 쌍철이. 진짜로 쌍철이에요. 쌍철. 그죠? 쌍철. 장관 일찍 갔어요. 벌써 일찍 장관이 생겼잖아. 그죠? 됐어요. 저 친구 중에 조질레라고 있습니다. 조질레. 진짜요. 이 내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한 반에 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들이 오면 조질레. 조질레. 아유. 저기 부산에서 뭐라 합니까? 공구들 도매상 하면서 잘 삽니다. 서울 가면 청계천에 공구상 많듯이 얘는 저 사상 쪽 가면 공구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매하면서 잘 삽니다. 조질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축척 변경. 시행지역 내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청산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몇 명이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면 이때는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누구도 이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청산하지 아니하는 예외는 요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안 했는데, 청산하지 아니하는 예외는 면적의 증감은 생겼지만 면적의 증감이 법이 허용하는 허용 범위 이내 오차일 때, 그죠? 그때도 청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허용 범위 이내의 오차만 있을 때는 축척변경위원회가 의결한다면 청산해야 됩니다. 그죠? 청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5번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20, 30이죠. 며칠 이상? 20일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뿐이죠. 자, 10번 갑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리, 정정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정리는 소유자가 바뀐 게 있다. 그럼 바뀐 대로 정리해줘라. 그게 정리입니다. 근데 정정은 뭐냐? 야, 임마, 너 잘못 적었잖아. 고쳐. 이게 정정입니다. 잘못 적었다. 고친다. 정정. 잘 적어놨는데 현실이 바뀌었다. 같이 바꿔줘라. 정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따라 적는다.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적다가 실수로 글자 한자 잘못 적었다. 고친다. 정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정리냐 정정이냐 이거 가지고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리 정정에 대한 용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일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 정정하려면 원칙,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네 가지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정정사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등실등실 뭐 4개 하면 돼요. 그죠? 등기 그러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거 4가지를 좀 외우자 해가지고 외우던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리 자료는 4개, 정정 자료는 3개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외우면서 했는데 지금 똑같아졌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그래서 그냥 등기 하면 돼요. 등기.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이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돼서 그대로 따라 적는 건 정리하는 거예요. 이때도 뭐 가지고 등기 똑같습니다. 자료가 똑같아. 그러나 3번 미등기 토지입니다. 그러면 등기 관련 자료가 없네.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그 정정은 가족관계 증명서. 정정, 소유자 정정은 가족관계 증명서. 소유자 정정은 가족관계 증명서. 미등기 토지의 경우 그렇다 그죠? 그렇게 됐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옛날로 치면 호적 등초본 얘기하는 거죠.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하는 겁니다. 4번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원래 소유자와 토지 표시는 등기부와 대장이 모두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2개가 모두 불일치할 때는 순서가 있다. 뭐부터 일치시켜라. 표시부터 일치시키고 표시가 일치해야 소유자를 일치시킨다. 순서가 있죠. 그래서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표시부터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부터 정리할 수는 없다. 그게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라고 법 규정이 딱 규정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5번 소관청은 토지 표시를 지적공부에 정리하기 위하여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자,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리결의서 내용대로 지적공부에 정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소유자 정리결의서 작성한 다음 정리하라. 이렇게 항상 지적공부 정리하기 직전에 정리결의서를 먼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결의서는 2가지 있어요.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결의서. 요거 작성한 다음 지적공부에 정리하라.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서 자 11번부터는 10분 쉬었다 하죠.